음악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노길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애들이 조금 즐겁고 편안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올해 수업 시간에는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애들이 자기 음악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음악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고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저는 되게 이론적으로 음악을 많이 들었고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음악 선생님이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런 감성이나 음악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고 나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하면 할수록 되게 힘들어지는 것이, 그런 고민이 사실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감상 수업이에요. 베토벤 교향곡, 합성교향곡을 들었던 건데 국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교향곡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차교향곡은 또 교향곡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고민이, 저는 이제 주지교과가 아니니까 설명을 이렇게 애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부럽다? 부조화하는 게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이렇게 수업에 짜임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부조화를 잘 시켜서 가는 선생님들의 수업도 되게 부럽고, 좀 그런데 약한 것 같아요. 과목의 특성상 내 맘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네요. 누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 숨 쉬고. 형님 하면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내드릴까요? 박수. 자랑스러운 지점을 한번 발견해 달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그 말 들을 때 못 찾아올 것 같았는데 억지로 찾았습니다. 아우, 네. 뭔가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해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 부분들이, 베토벤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베토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그걸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간 부분들이 그냥 좀 아이들이 보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구성이 굉장히 꽉 찬 수업이다.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나 또 들어볼 수 있을 수준의 퀄리티로 베토벤에 대해서 또 교향곡에 대해서 또 끊어가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명곡 해설사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들으면 이게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쭉 돌아다니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교향곡 수업에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라든지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들으니까 저가 이렇게 의미가 있었는데, 아이들 선생님이 그렇게 짚어주셔서 오히려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5분 10분 하면 그냥 푹푹 쓰러지거든요. 근데 얘들이 45분 동안 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베토벤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업 들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양적인 측면이라든지 견문을 넓혀간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다 해보면 선생님들 할 게 없기 때문에. 수업이 가창이 없을 뿐이지 다 있잖아요. 정말 심포니 같은 수업이다. 아이들이 몇 명은 물론 이제 좀 뜬금없는 얘기를 했겠지만 그 수업 내에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센스쟁인데 대답 잘하고 있다고 이러고, 우리 아름다운 소리 한번 내보자, 예쁜 소리 내보자, 이렇게 격려하시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교양곡이었지만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전체적인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중학교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음악 감상을, 그때는 갑자기 음악을 틀어주더니 제목이과 다음에 수익분과볼과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C를 맞고 내 인생에 앞으로 감상은 없다. 그 선생님 때문에 포기했고, 그래서 되게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지금 수업을 보면서 일단 아이들이 너무 조용한 거에 감명을 받았고, 교수님 같은 스타일에 부러웠고 제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베토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가 막 책을 읽으니까 활동한 독일의 작곡가로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린다. 20대부터 앓은 기병으로 40세 때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영웅, 운명, 전원, 합창 등의 교향곡과 오페라, 피델리오. 자, 그런 거 말고 우리 여기 교과서에 막 적혀 있는 거 읽는 거 이런 거 말고 있지. 그냥 내가 아는 베토벤. 그거 말고 니네가 알고 있는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해줘 하면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능숙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희 선생님이 해주신다면 저는 좀 더 한 명 한 명 잘한 아이가 있을 때 칭찬해 주시고 수업의 흐름에 방해될 수 있는 틀린 답이 나와도 그것을 그 아이가 무안하지 않게 이렇게 이끌어서 연결해 주시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또 수업에 좀 지루하면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 이렇게 다독이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세밀한 모습들이 학생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계신 그런 모습에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상이다 보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학생들 수준도 되게 고려해서 선택해 주신 게 느껴졌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짚어주시면서 그 아이들 맞춤으로 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저는 인터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선생님은 열정적이다. 뭐 애들은 뭐 지루하다는 말도 했고 힘들다는 말도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려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고민이 좀 이렇게 좀 왔던 것 같아요. 수업 구조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수업으로 봤거든요. 리코더 불 때 배경음악이나 피아노 반주 이런 거 써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거 질문하셨을 때 아이들이 모를 텐데 영상부터 보여주시지 있었으면 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질문을 먼저 하시고 영상을 보여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하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또 학창 시절 중학교 때 막 음악 시간 엄청 떠올랐는데 선생님이 같이 뭔가를 부르고 연주했던 기억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같이 분다는 게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배우는 소나타가 피아노 혼자 쳐서 소나타인 거예요? 그쵸? 합주곡은 오케스트라, 소나타는 독주곡. 저 유럽 여행 갔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관광지를 가도 투어 가이드가 없으면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니까 갔다 오고 나서도 거기를 생각하면 그 스토리텔링이 막 그려져서 되게 나만의 장소가 된 기분이었는데 교양곡 들을 때 선생님이 계속 중간중간 설명해 주시고 베토벤은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걸 전혀 못 들었는데 그 악보 써주는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알려줬을 때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데 딱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모르고 있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아이들의 삶에 그게 묻어있으면 그게 진짜 우레와 같은 박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과목을 가르치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러웠어요. 음악을 이제 감상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베토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쌤의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면서 중간중간 감상곡이 이제 길지만 영상도 추가해주고 중간중간 선생님께서 계속 이야기 전개를 해주시니까 하나씩 단어를 자기들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었나. 음악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도 음악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즐겁다고. 왜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고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 입에서 음악이란 과목이 좋고 즐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선생님께서 그 음악이 원래 본 가치를 되게 녹여내시려고 애쓰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절한 전문가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업 동안에 너무나 쉽게 막 얘기하시는데 방대한 양이었거든요. 시대를 아우르고 막 이렇게 아우르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떡하니 저 많은 걸 내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다가오니까 베토벤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베토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음악가들과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음악이 친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전해졌고 정말 선생님이 전문가시구나.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쳐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추측하기로는 베토벤 할 때 모차르트 얘기 나왔으면 모차르트 할 땐 또 베토벤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시간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모이게 되면 아이들에게 정말 스며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참 부담 없이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나의 수업이었다는 것 이게 들으시면서 소감이 어떻고 그중에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되게 긴장했는데 다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근데 감상 수업을 할 때는 창작 수업을 할 때 사실 고민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랑 이렇게 맞춰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반 애들이 듣는 거 잘하는데 표현을 많이 잘 안 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얘네들 음악적인 상식이 거의 없어요. 진짜 백지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라디오에서든 아니면 음악회 포스터에서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교향곡이든 협주곡이든 뭐 이렇게 소나타든 많이 이렇게 그래도 연주되어지는 이런 곡들에 대한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감동이 됐던 이야기는 소은 쌤이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는 저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자체는 사실 되게 많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막 이렇게 내 욕심이 과했다 하다 보면 되게 막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막 나오니까 끊어야 되는데 이게 못 끊어서 막 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 감상 수업을 하고 나면 어른들이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한다기보다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공개 수업으로 그때 교감 선생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었거든요.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교감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감상 수업 같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자꾸 말을 해야 되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많이. 애들 시키는 걸로 해야지. 막 학기 불리고 막 이런 거. 그래야지 내가 앞에 좀 덜 주목받고 카메라 안 받고 애들 하는 거 이렇게 무덤으로 하는 거 이렇게 좀 찍고 이렇게 해야 제가 좀 덜 부끄럽고 사실 그런 것을 원했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는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버렸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들면서도 근데 또 이 시간이 끝나면 애들 안 듣거든요. 수행 끝나고 나면 이제 학년 말이잖아요. 이제 룰루랄라인데 이제 뭐 어떻게 양을 좀 줄이고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가면서 애들이 좀 갈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게 사실 감상에서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수업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노클쌤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본인의 수업에 적용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3분씩 정도만 이렇게 나누고
지루하지 않게끔 더 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계속 리코더를 많이 불려요. 하나를 뭔가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애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좋고. 근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전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수업에서는 사실 내가 계속 보여지잖아요. 내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저는 저 말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있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촬영하는 거나 수업이 공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를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는 수업 같은 구조화되지 않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 그냥 그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한 단원을 딱 생각해서 한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해서 딱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하는 수업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되면 이거 하고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또 반복하고 그다음 계속 좀 반복이 많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면 그냥 또 다른 걸로 오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게 되게 막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 중구난방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선생님의 강점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게 사실 피부로 안 오는 거죠. 그게 나한테 피부로 안 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늘 이렇게 모르겠고 그냥 넘기지를 못하고 리코더를 불어도 전부 다 반 애들이 다 불어야 돼요. 안 되는 놈은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열정을 배우고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못 봐요. 그 소리가 나는 왜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야. 오늘 노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랑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어떻게 지금 도전 과제 같은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몰랐는데 이야기 계속 하면서도 그냥 내가 되게 자신감이 없구나 하는 게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서 그게 수업에 상처가 많았어서 더 그런가 봐요. 이제 계속 애들이랑 수업이 잘 안 되는 학교에 많이 있었잖아요. 있다가 뭔가를 똑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잘 안 돼. 난 수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그게 너무 많이 깔려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 와가지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악기를 가지고 오고 수업 준비를 하고 종치면 앉아있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애들이랑 잘 가고 있는데도 잘 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나 봐요. 선생님 처음에 이런 얘기 하셨거든. 이론과 형식적으로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감성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있어서 이런 음악적인 어떤 이론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제가 전공이 작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분석적인 감상을 하고 그런 데 많이 묶여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사실은 바로크나 고전 요 정도의 시대지 낭만 시대 이후의 시대의 음악을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늦게 이제야 사실 영역을 초월해서 사실 음악을 좀 들으려고 하고 이제 좀 느껴보려고 하는 건데 나도 틀이 딱 맞는 사람이고 틀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형식에 갖춰지고 틀에 맞고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맞았고 잘 삶에도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지금 현재는 뭐 얘네가 듣는 음악만 듣더라도 조금 더 나중에 그런 음악들도 듣고 싶을 때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들렸는데 이 음악이 되게 좋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라기보다 지식적으로 약간 좀 알고 이걸 들으면 사실 역사가 중요하고 그 역사가 삶에서 다 나타나듯이 음악에서도 사실 역사가 있는 거고 그 역사가 음악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악가에도 이제 좀 구분이 필요하고 그 음악들이 색깔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작곡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음악이 낭만 시대의 음악인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인지 고전 시대의 음악인지 는 또 많이 듣다 보면 조금 구별할 수도 있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수업을 하면서 보면
내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그 욕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내가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먹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수업에 대한 자존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무너진 것들이 상처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도전 과제를 이렇게 본인이 보통 찾아야 되는데 수업 안내자로서 도전 과제를 그냥 드리고 싶어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증인의 그 말이죠. 증인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말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와. 지우야 왜? 양순호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저씨가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해볼게.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니까 이게 울림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나눠주실 수 있는 현재도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더 힘내시는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지? 할 수 있는데 목표가 뭐야? 예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 그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였어, 그지? 선생님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수업하는 선생님입니다. 그 탄탄한 내공을 후배 교사로서 정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수 이소은 아버지가 자매한테 했던 말이 지나간 실수는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수업이니만큼 더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음악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